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상엽입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기가 무섭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한 나라도 손꼽혔던 대한민국 길거리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거기다 온라인상의 이른바 살인 얘기글도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지금 대체 이런 범죄가 왜 자꾸 발생하는지 또 막을 대책은 없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런 어떤 묻지마 어떤 이런 흉기 난동과 같은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하죠. 미국도 보면 총기가 자유로운 어떤 나라니까 총기에 의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학교나 뭐 쇼핑몰 사람들 많은데 정말 많은 어떤 그런 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도 20년 전부터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길거리의 악마에 의한 그런 사건이다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한국도 어찌 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어떤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거는 뭔가 일부 계층들에서 너무 많은 소외와 고립이 일어나고 그런 좌절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좌절이 어떤 절망으로 이어지고 그 절망이 분노로 일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상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크게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범죄자들의 어떤 그 양상을 보면 우리가 한 30% 정도는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충분하게 어떤 치료적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제 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한 20-30% 정도 될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이렇게 정신병자의 어떤 그런 병력은 없으면서 어떤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어린 시절부터 보면 가정 환경이 불우한 경우가 많고요. 가정의 폭력이나 아니 학교에서의 따돌림이나 이런 학교 폭력에 시달리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조금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최근에 정유정 사건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거의 뭐 이렇게 어울림이 없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뭔가 부모와 떨어져 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아버지하고 전화했는데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런 어떤 사소한 계기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뭔가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외가 절망으로 일어나고 그 절망이 결국은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가 결국은 복수극으로 끝나는 거죠.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외가 가장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인간적인 관계, 가정, 대인관계 이런 데서부터 소외뿐만 아니고 뭔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소외돼 있죠. 뭔가 안정적인 직장도 없고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돈벌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보면 씨앗이 돼서 그게 이제 커져서 결국은 어떤 절망이 있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 이런 절망감에 빠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막가파의 심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대상이 어떤 사회의 어떤 불특정 대상한테 다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젊은 인구의 2%,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 2-3%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한 30만 명 가량의 청년들이 사실은 사회로부터 소외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 지원 체제가 없을 때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지 하는 게 상당히 두려운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자살의 반대가 우리가 살인이거든요. 같은 동면의 양면 같은 현상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는 이 자살률 높은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런 묻지마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뭐 총기가 규제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밑에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 현상들을 우리가 계속 방치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건데 언론들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신장애나 희귀꼬물 이런 사람들을 어떤 뭔가 범죄자 취급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사람들한테 왜곡된 어떤 시선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무슨 범죄자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의 어떤 그런 것 시선을 보이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좌절과 그 절망 속에서 이제 묻지마 어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지.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절망 속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관심의 눈을 이 사람들한테 돌려야 된다는 거죠.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이런 사람들을 살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어떤 그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국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능력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런 경우에 어떤 자기가 문제 해결하거나 성취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류에 진입하지 못하고 또 운동형 웨क्토리가 될 것 같고요. 국가적인 어떤 이런 지원 체제, 취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또한 그 사회적으로 운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총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어, 내하고 관계 없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멀리 들어다보면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내 혼자만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돌아서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묻지마 살인 사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심층적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어느 그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어느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는가를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조기에 발견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개인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어떤 과정,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좀 가정폭력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교육적으로는 요즘 왕따, 학교폭력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적, 경제적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정책적으로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돌 던지기보다는 관심을 던져라. 이게 정답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죠.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런 같은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장난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잠재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우리가 알고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거 그냥 뭐 10대의 장난이야? 그냥 일부러 하는 거야? 뭐 문화적 현상이야? 밈 현상이야? 뭐 SNS에서 모방하는 그런 그 충동성 때문에 그래. 뭐 자기가 뭐 자기를 내보이기 위해서 그래. 뭔가 자기 관심을 끌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뭔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을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주 초기부터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커서 뭔가 이렇게 정서적 어려움이 크면 이런 절망 속에서 분노와 그다음에 복수의 어떤 과정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SNS에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10대, 20대들이 자료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10대 자체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들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세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또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요. 충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타인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책임을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의 문제고, 또한 이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좌절을 겪는 것들이 많은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 문화의 어떤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좌절을 겪어오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요즘 TV 보면 과시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스포츠카 이렇게 뭐 나오고, 상류층의 사회, 뭐 별장, 이런 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별나라에 온 뭐 이상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있을까요? 분노하죠, 절망하죠. 그러면 사회의 다수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분노가 폭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조심해서 이런 언론에서도 다루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도 있겠고요. 일단은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우리는 자세히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건 났다 그러면 경찰 그 특공대 탁 하고 보여주기식이지 그게 끝이세요. 이 사건이 과연 어디에서 어디서 이것이 일어났느냐 하는 걸 처음부터 자세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우리 조성이 한국인 그 학생이 총기 난사 사건을 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조사를 해서 이 이제 과정을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예방하면 될 건가 하는 것들을 모든 어떤 교육자라든지 의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교육 행정가들 다 모여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하자는 게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단계 다 이렇게 생략하고 특공대 탁 하고 그냥 경찰 그 뭐 장갑차 딱 갖다 놓고 이렇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그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처벌 수위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살아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한 사람들인데 죽는 거 겁나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처벌적인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나서 하나씩 하셔야 돼요. 그 희망의 사다리가 없을 때는 절망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 청년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희망의 사다리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희망의 사다리보다는 삽을 던져주고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삽이 아니고 사다리가 필요한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그런 합의가 필요한 거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은 어떤 하나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한테 진정한 어떤 관심이고 이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손을 잡아주는 거죠. 이런 대책은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 주변에 이웃에 뭐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하는 것들 한 번 더 살펴보는 작은 관심이 어떤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함께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덜이더라도 주위에 소외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사회가 한층 더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